자, MMS 커트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커트라는 게 이제 순서가 있고요. 레시피가 있어요. 모든 어떤 아카데미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냥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MMS 방위성 커트도 커트 순서가 존재를 해요.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좀 보세요. 자, MMS 방위성 커트 순서는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잡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할 때 어때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아니, 커트 말고 이제 조각을 할 때, 조각이라는 게 개념을 한번 예를 들자고요. 조각은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를 갖고 왔어요. 바위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뭐를 해요? 바위에다가 밑그림을 그리죠?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 뭐를 해요? 초벌 조각을 하죠. 초벌 조각을 해요. 그쵸? 초벌 조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섬세한 조각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단계는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요? 스피드하게 그리죠? 스피드하게 조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섬세하게 가요. 그래서 근데 헤어 커트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똑같이 적용을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5분에서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 5분에서 10분을 넘기는 커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MMS에서 개발한 200개의 레시피가 존재를 해요. MMS에서 개발한 200개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해서 5분에서 10분 안에 모든 커트는 초벌 커트는 다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상태에서 뭐예요? 마무리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마무리는 엘리베이션을 거의 많이 써죠. 엘리베이션을 많이 쓰는데 얘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커트 시간이 소요가 돼요. 얘보다 훨씬 더 월등히 많은 커트의 작업의 가위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얘는 100번, 가위질 100번이면 가능해요. 근데 얘는요 300번에서 500번의 가위질이 필요해요. 왜? 섬세하니까. 조각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조각을 할 때도 우리 이렇게 정으로 큰 정이 있으면 처음에는 엄청 큰 정으로 막 쪼개요. 그 다음에 섬세하게 갈 때는 아주 조그만 정으로 가서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막 하면서 조금씩 쪼개듯이 커트도 어떻게 보면 커트는 조각이다. 섬세한 조각의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개의 레시피, MMS에서 개발한 200개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해서 초벌 커트를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끝내놓고 이 마무리 커트를 해서 뭐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300번에서 500번의 가위질로 해서 더 섬세하게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업이 되더라고요. 얘가 다예요, 얘가.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업이 되더라. 왜? 안 뻗친다. 안 뻗쳐요.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말리거나 앞에서 뒤로 말리거나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가지의
커트 순서를 정해놨어요. 5가지 커트 순서를 정해놔서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커트는 뭘 할 것이냐? 첫 번째 커트는 뭘 할 것이냐? 자, 1차 가이드라인 선정이에요. 즉, 길이 선정이에요. 길이 선정. 길이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길이 선정할 것이냐? 롱헤어, V라인, U라인을 만들 것이냐? 미디움 커트를 하는데 전대가 수평 후대각을 할 것이냐? 숏단발 전대가 수평 후대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숏커트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1차 가이드라인, 언더라인의 길이 선정을 하는 영역이에요. 길이 선정을 하는 영역. 길이 선정이 되면, 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2차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하겠다. 레이어를 하겠다. 층을 내겠다. 즉 2차 가이드라인 층을 내겠다. 층을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자, 롱 헤어 있을 것이고, 미디엄 헤어 있을 것이고, 숏 단발 있을 것이고, 숏 커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롱 헤어, 미디움, 숏 단발, 숏 커트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롱 헤어하고 미디움 헤어는 우리가 층을 낼 때 뭐가 있었어요? 서서 변한 언더가 있었죠? 그쵸? 여기 하나가 있었고, 얘는 뭐예요? 규칙적인 상하 컨벡스가 존재를 했었죠. 그쵸? 자, 두 번째 언더커트가 있었죠? 앉아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오버 불규칙적이었고요. 언더 규칙적이었죠. 그쵸? 그리고 또 어디 있었어요? 서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하이 레이어가 나왔죠? 하이 레이어니까 오버는 규칙적이고 언더는 불규칙적인 커트선이 나왔었어요. 여기 뭐 당연히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가 있었고요. 온 베이스 있었고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존재했었죠. 그쵸? 그래서 가변과 무거움을 우리가 논할했었어요. 자, 숏 단발 하다 보니까 숏 단발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숏 단발에서 숏 커트에서는 원 섹션 있었고요. 투 섹션, 3 섹션, 5 섹션, 7 섹션, 9 섹션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도 뭐예요? 1 섹션, 2 섹션, 3 섹션까지 있었죠. 5 섹션 없었어요. 7 섹션 없었어요. 1 섹션, 2 섹션, 3 섹션만 존재했었죠. 대신에 숏단발하고 숏커트는 1 섹션, 2 섹션, 3 섹션, 5 섹션, 7 섹션, 9 섹션까지 존재를 했었죠. 자,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1 섹션은 상하 컨벡스만 존재를 했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하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까지 우리가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세븐 섹션 같은 경우는 사각의 파팅이 존재하고 삼각의 파팅이 존재 또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 디자인이 뭐예요? 200개의 레시피가 MMS에서는 존재한다. 즉 이 방식이에요. 결국에는 층을 내는 방식이 200개가 존재해야 돼요. 단발의 커트를 진행했을 때
상하 컨벡스가 존재를 했죠. 그죠? 수직이 존재를 했겠죠. 수직이 존재했겠죠. 컨케이브가 존재를 하겠죠. 자, 콘케이브 하니까 빼풀림 엄청나게 많이 살죠? 그것처럼 1 섹션, 2 섹션, 3 섹션, 5 섹션, 7 섹션, 9 섹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벼움과 무거움, 언더존의 가벼움과 오버존의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서 우리가 커트 진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커트 기법이고요. 레이어를 만드는 기법이에요. 레이어를 만드는 기법이고요. 이거는 다시 오버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오버라인. 즉 뭐예요? 그린존과 러프존이 생성되는 영역이에요. 그린존과 여기는 뭐예요? 그린존만 존재를 해요. 그린존만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프론트 사이드와 프론트를 관장을 해요. 자, 프론트 사이드는 포지션 앞에서 직선 빗질이 있었고요. 곡선 빗질이 있었고요. 슬라이싱이 있었어요. 층이 가장 많이 나는 건 어때요? 이쪽으로 갈수록 자, 후대각 레이어가 많아졌죠? 그쵸? 뒤로 갈수록 후대각 레이어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후대각 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즉 뭐예요? 가볍다. 층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겁다. 무겁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볼륨 다운, 볼륨 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직선 빗질 위주로 커트를 하면 머리숱이 가벼워지겠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슬라이싱을 하면 머리숱이 적어지겠죠. 곡선 빗질이나 슬라이싱 하면 머리숱이 숱이 많아 보이겠죠. 그쵸? 머리숱이 적은 사람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형, 모질, 모량에 따라서 내가 어느 때나 이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프론트에서는 왼쪽 가르마, 가운데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왼쪽 가르마, 가운데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에서 가운데 가르면 대칭, 왼쪽 가르마 하면 왼쪽 비대칭, 오른쪽 가르마 하면 오른쪽 비대칭. 근데 이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론트에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거 얘기한 적 있었죠. 사각과 라운드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앞머리 층을 자, 층을 이렇게 낼 것이냐, 이렇게 낼 것이냐. 서양 사람들은 층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커트를 층을 많이 내죠. 그쵸?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우리가 층을 많이 내죠. 근데 우리가 막자르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묘시 같은 이렇게 된 거 다 잘라놔. 왜요? 이 방식으로 자르는 문제점이 뭐예요? 광대뼈가 사람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광대 커버가 되면서 예뻐지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V라인을 많이 잘라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안 이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이쁘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뭘 해요? 층을 내자. 층을 내자. 그래서 호리존탈과 부채형을 같이 응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자. 아니면 스몰, 미들, 라지로 버티컬로 커트를 한번 해보자. 버티컬로 한번 커트를 해보자.
그래서 요 방식과 요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하면서 앞에 커트를 층을 내자, 섬세한 층을 내자. 섬세한 층을 내자. 수치지 말자. 이제 앞머리도 이제 수치지 말고 층을 내자. 층을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앞머리가 굉장히 손질이 편해, 안 편해요? 편한데 뭐가 편해? 안 뻗친다. 안 뻗친다.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각이잖아요. 사각인 거가 뻗치는데 요걸 미세하게 라운드로 만들어줘. 그럼 요거를 제거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거하면서 사각이 없어지면서 안 뻗치게 되는 거예요. 왜? 둥글잖아. 사각형이고 라운드는 사각형 라인을 만들면 머리는 뻗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섬세하게 1mm씩 엘리베이션을 커트를 해서 안 뻗치게 만들자. 이게 바로 뭐예요? 프론트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크로스 체크예요. 근데 이 크로스 체크는 뭐냐면 전체적인 털로 만들었을 때, 큰 툴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벌 커트예요. 초벌 커트 아까 우리 몇 분에 끝나라고요?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익스테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익스테리어. 외장 커트. 외장 커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외장 건물을 짓죠. 그것처럼 외장 커트를 진행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마무리 커트예요. 근데 섬세함이 필요하죠. 섬세함. 5분에서 10분에 많이 하는데 크로스 체크를 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 뭐예요? 엘리베이션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자, 엘리베이션은 뭐라고요?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언더에서 오버로 한 번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그 순간 가위 자국이 또 남아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 커트를 하죠. 포인트는 뭐예요? 45도로 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몇 도로요? 90도로 해줘라. 90도로 커트를 해줘. 45도로 하면 길이가 잘 나오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90도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서 질감을 넣어라. 질감 커트고 얘는요 길이 절삭이에요. 45도는 길이가 잘려나가는 거고요. 90도는 질감이에요. 길이가 잘려나가면 안 되겠죠. 얘를 벌써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45도로 잘라서 길이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로스 체크라는 거는 근데 커트선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45도로 잘라야겠죠. 커트선이 안 맞으면 말 그대로 크로스 체크예요. 크로스 체크. 그리고 항상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요. 그리고 모든 커트는 원 섹션이에요. 섹션이 없어요. 자, 여기서 뭐 세븐 섹션 했어요. 세븐 섹션을 했었어도 크로스 체크는 원 섹션으로 가요. 섹션을 나누면 안 돼요. 섹션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네 가지 위험 지역. 네 가지 위험 지역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위험 지역은 뭐가 있어요? 프론트 존, 관자 누리 존, 사이드번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자, 요거는 뭘 해요? 디스커넥션. 자, 여기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디스커넥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해요? 네 번째 때 디스커넥션을 해요. 왜요? 드라이를 다 해놓고 나면 무거움과 가벼움의 프론트의 부분에 무거움과 가벼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네 가지 위험 지역은 이렇게 봤을 때, 자, 프론트 존, 관자놀이 존, 사이드본 존, 자, 다 어디에 있어요? 요 세 개가 다. 요 세 개가 프론트와 프론트 사이드에 있어요. 그 즉 뭐예요? 정면에 다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가벼움과 무거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 부분을 디스커넥션 안 하고 텍스처로 했을 경우는요 일주일밖에 못 가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 앞에 있는 페이스 라인이 다시 또 무거워져요. 머리가 자라면서. 근데 디스커넥션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3개월까지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왜? 선을 만들어라. 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어요. 연결시키긴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연결성 있는 거는 나중에 질감을 막 했어. 그러면 머리가 자라면서 선은 변화가 안 됐죠? 질감만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커넥션을 했어. 이렇게 커트를 하고 이렇게 커트를 해서 디스커넥션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또 숱을 쳤어. 어때요? 가벼움이 월등히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월등히 가볍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가볍다.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에서 시간을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요. 얘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무거워지고요. 얘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무거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스커넥션 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MSS 커트에서 개발하는 커트 기법으로 디스커넥션을 해놓으면은요 머리가 또 안 뻗쳐요. 근데 요즘에 네이프 쪽에 디스커넥션 엄청나게 많이 말잖아요. 근데 이 머리 가지고는 파마를 못 말아요. 파마를 절대 못 말아요. 근데 MS에서 만든 프론트나 관자놀이 존이나 사이드번 존에서 만든 디스커넥션은 파마를 말아도 안 뻗쳐요. 오히려 더 예뻐요. 파마를 말아도. 근데 다른 데에서 요즘 디스커넥션 커트는 파마를 말면 좀 심각해져요. 그래서 디스커넥션 커트한 머리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떤 머리를 많이 해요? 볼륨 매직 많이 하죠. 생머리를 많이 하죠. 웨이브 펌을 못해요. 디스커넥션 한 머리들은 웨이브 펌을 했다가 난리가 나요. 너무 단차가 심하게 문제점들이 보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라. 그래서 네 번째는요 크로스 체크를 해요. 섬세함이에요. 섬세함.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1차 가이드 라인. 뭘로? 정교한 섬세한 1차 정리예요. 그 대신에 여기서 섬세한 1차 가이드라인은요 고개 똑바로 해요. 똑바로고요. 여기서 섬세함은요 고개 숙임이에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왜? 자 1차 첫 번째 커트를 진행하고 레이어를 내는 그 순간 1차 가이드선은 무너집니다. 그럼 왜 길이 선정은 뭐니에요? 요걸 하는 행위는 첫 번째에서 길이 선정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층을 내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층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준비 과정의 기준선을 잡는 거는 이제 다섯 번째 정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정교한 마무리 2차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하는 1차 가이드라인은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하는 2차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과정, 마무리 커트선을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MMS 방향성 커트의 순서예요. 그래서 MMS에서 만든 200개의 레시피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각해서 인테리어로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돼 있고 개발이 돼 있고 이거에 따른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사진 자료서부터 해서 작품까지 해서 모든 자료가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젠가는 책은 나오겠죠. 근데 책 정리하는 200가지 책 정리하려고 하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나올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계속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각도도 놓여 있을 것이고 뭐 종류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다고. 그 대신에 재밌는 거는 이 200가지의 커트를 다 잘라봐야 돼요. 왜요? 경험 때문에.
한번 그 작품을 커트를 해서 한번 해봤던 사람은 다음에 할 때 쉬워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작품을 새로 하려면 사람이 버벅거려요. 그래서 커트는 뭐예요? 커트는 가발로 연습하는 거예요. 손님 가지고 연습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가발로 200가지의 작품을 다 잘라 보셔야 돼요. 200가지의 작품을 다 잘라 보시고 그 작품을 가지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뭘 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때 뭘 하면 돼요? 고개 같은 잘라주셔야 돼요. 왜? 고개 같은 한 번의 실수는 영원히 빠이빠이야. 두 번도 기회 안 줘. 한 번만 기회 주고 영원히 빠이빠이야. 근데 어느 정도 맞췄다 싶으면 두 번도 기회 주고, 세 번도 기회 주고, 네 번도 기회를 줘. 어느 정도 맞췄다 싶으면. 그리고 처음부터 잘해주면 퍼펙트. 계속 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200가지의 디자인은 그것도 디자인이에요. 요거 인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겠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미용 인생 30년 하면서 커트 요금 3만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은 좀 각성하셔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용 인생 30년을 했는데 커트 요금 3만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은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투자를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아셨죠?